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상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위원님. 네, 강정구 의원입니다. 다른 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2024년도 내년도 예산이 이제 2개월 뒤에 저희 의회에 올라옵니다. 좀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예측을 좀 강화해 주십시오. 지금 3위 추경에 지금 각 그 국소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삭감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이게 뭐 필요한 사업들을 빨리 정리해서 뭐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역설적으로 따지면 그 금액만큼 전에 이제 올해 사업을 못했다는 다른 사업들을 못했다는 또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필요한 예산들을 최대한 줄이고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해서 꼭 필요한 사업 다른 사업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뭐 추경 편성 원칙에도 항상 나와 있지만 일단은 그 3회 추경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런데 그 본 예산 내년도 예산에 담지 못할 정도로 과연 긴박한 사업이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런 지금 추경 올라온 예산들이 올해 안으로 다 사업이 완료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경 편성할 때는 그런 원칙들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 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몇 개만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한번 8쪽 좀 한번 봐보죠. 협치 운영이 있는데 사실 그동안 뭐 저희 8대 때부터 협치하고 이제 뭐 주민자치하고의 어떤 기본 정리가 안 돼서 상당히 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뭐 협치는 어떤 뭐 민관 또는 뭐 민민 간의 어떤 서로의 어떤 단체에서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수평적 관계로 잘 갈 수 있도록 내부를 조율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협치가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주민자치는 뭐 주민들 스스로 사업들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협치가 과정이라면 주민자치회나 뭐 이런 것들은 결론을 유출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맞는데 그동안 협치해서 자꾸 일정 부분을 정해놓고 주민자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그런 형태를 8대 때는 좀 일부 보여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쪽의 산출 내역을 보니까 참석 수당이 1,050만 원이 지금 더 올라와 있어요. 지금 민간협치 기본계획에서는 좀 일부 예산이 삭감을 했고요. 그 통계목 조정해서 약간 좀 그쪽으로 올리는 것도 같은데 이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략. 근데 왜 이렇게 그 회의비들이 참석 수당비들이 이렇게 1,000만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3위 추경에? 그동안 코로나 기간 중에 협치 회의가 온전히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협치 회의 위원들이 총 60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진 시기이다 보니 그 회의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위원님들 또 참석률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 예산에는 사실 작년도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 이제 작년도 수준에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참석률도 이제 좋다 보니까 좀 저희가 40명 기준에서 편성을 했던 부분을 60명, 65명 추진단까지 해서 65명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1,0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뭐 회의가 자주 열리고 참석률이 높으니까 올라왔겠지만 뭐 해가 이렇게 지나면서 코로나가 더 종식돼가는 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질 상황이었고 내년도는 더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좀 사업 예측이 좀 부족했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페이지 그 13쪽 좀 한번 봐보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교육환경 개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으로 4억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몇 층입니까? 예, 경기도교육청 80이고요. 저희 20%짜리 매칭 사업입니다. 그럼 몇 군데 하는 겁니까? 저희가 총 9개 신청돼 있는데요. 일단 요번에 우선 6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학교 인조잔디 그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신규 설치 사업입니다. 네, 예. 그런 사업인데 뭐 저는 이걸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제가 조금 그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는 거는 과연 이 사업들이 올해 연말에 다까지 공사가 가능할까? 가능하겠습니까?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말씀 저희가 주십시오. 환경 개선 사업은 보통 교육청하고 50대 50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 개선 사업 할 것도 지금 현재 현장 방문 신청을 통해서 현장 방문을 하고 사업에 따른 우선순위를 다 정해 놓습니다. 이제 뭐 학교별 긴급도라든가 노후도에 따라 이제 지정을 해 놓는데 요 인조잔디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5월에 갑자기 경기도에서 50대 50 매칭 사업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갑자기 들어온 예산 사업이라 우리는 대응할 수 없다라고 나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이 경기도 시군구가 다 비슷한 상황이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2대8 매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환경 개선 사업을 50대 50 매칭 사업과 2대8 매칭이라고 된다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올해 하는 게 최대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 추경이라도 담으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거의 실제적인 사업 추진은 내년 1월부터 3월경에 실제 공사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희가 요번 회기가 끝나면 사업을 결정을 해주면 설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연말이나 발주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문제의식을 갖는 거는 뭐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뭐 시에서는 당연히 매칭은 해줘야 되고요. 저는 이 사업을 해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본예산에다 담는 게 워낙 맞지 않나. 지금 뭐 어차피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 진행 자체가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해도 다 뭐 사업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인데 이거를 본예산에 담아도 어차피 내년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내년 3월까지는 동절기 사업들 때문에 사실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뭐 많아가지고 미리 다 확보해 주는 건 좋은데 사실은 이번 추경 같은 경우도 예산이 부족해서 너무 문제가 많았잖아요. 특히 뭐 경로당들 같은 데는 예? 냉난방비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고장 나가지고 예? 무더위에다가 또 시에서는 뭐 쉼터를 9시까지 열어라 예?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이 많이 왔고 불만도 많았었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 이 예산이 저는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았었나 이게 좀 본예산에 올라가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근데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시기상 놓고 봤을 때 예산이라는 거는 적정하게 쓰여야 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예산에 담지 못할 정도로 과연 긴박한 사업인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마음을 좀 전합니다. 의원님 말씀 맞고요. 뭐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고요. 일단 뭐 요게 이제 우리 순수 12 사업이라면 당연히 이제 뭐 내년도 이제 본 예산에 이제 반영을 하지만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7월 10일 날 이제 8대2 매칭 사업으로 금년도 교육청에서도 이제 중반기 이제 7월 달 하반기에 이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 매칭 사업이고 이제 8대2 사업이고 내년도 본 예산으로 이제 반영을 하게 되면 뭐 이제
교육청 비용하고 이제 우리 시비하고 이제 5대5, 50대 50으로 이제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교육청 예산이 이제 금년도 이제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추경에 이제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항 말씀드립니다. 좀 이상입니다. 조율을 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확정 내시가 언제 내려온 겁니까? 7월 1일 날, 12일 날? 그럼 뭐 올해 안에 예산은 확보는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육청 쪽이랑 협의를 해서 교육청 측에서도 내년도 예산으로 좀 보내줬으면 좀 낫을 텐데 어떻게 됐든 뭐 확정 내시가 7월 달에 내려왔다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페이지 18쪽에 고등 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이 신규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사업 종료가 언제입니까? 예.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는 이제 국제대학교하고 저희 시하고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요. 교육부 공모 사업에 올 5월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20억씩 2년간 지원이 되고요. 그 20억 중에 10%인 2억을 저희 시가 부담하고 90%인 18억을 교육부가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매칭 사업인가요? 예. 그러다 보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9쪽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시설 보강 사업 이것도 역시 목 변경을 해서 지금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중앙동 그 공부방 물품 이전 및 임시 보관 비용을 지금 이거를 삭감 처리한 거죠, 그렇죠? 예, 실제적으로 이제 그 중앙동 공부방이 좀 구 건물이다 보니까요. 천정이 다 성면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성면을 전체 일괄 제거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이제 처음에는 시설비로 다 잡혀 있던 상황인데요. 이 이삿짐을 다 빼고 공사 특히 이제 성면을 다 제거하는 동안에는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저희가 보통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좀 옮겨가면서 합니다. 근데 이 성면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전체를 좀 다 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이사 비용으로 그리고 또 이사 비용도 저도 이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한 두 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봐도 뭐 보관 기간 그다음에 그 현재 중앙동 도서관에서 중앙동 공부방에서 갖고 있는 이 기자재 책 이런 게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요. 한 이 정도는 최소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설비를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지금 책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리모델링을 하려다가 예, 공사 과정 중에 일원입니다. 다만 저게 시설비에서 이사비를 집행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 부분만 예를 들어서 거기 외벽 누수되고 그러는 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시설비 그거 삭감해 버리면. 중앙동 공부방은 그 상가 건물 한 층을 저희 시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예. 처음에 거기에 보면 신장 1동 공부방 외벽 누수 보수비하고 그 외벽 누수 보수비가 이제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전에 삭감해서 지금 이제 그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을 한 건데 그렇다면 누수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건. 이게 저기 삭감했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설명드리면 비고원 안에 있는 그 내역은요. 네. 기정액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정액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 중앙동 공부방이 2억 7천이 리모델링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었다. 예, 2억 7천 중에서 2,400만 원만 예, 사무관리비로 돌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예, 지역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20쪽 좀 잠깐 봐보죠. 신장 이동 청소년 공부방 외벽 개선 공사비가 2억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근데 외벽 타일 내용을 보면 외벽 타일 크랙 및 탈락 우려, 누수 등으로 외벽 개선 필요해서 이 금액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 누수 정도 그다음에 크랙들이 탈락할 정도면 이런 거는 미리 본 예산에 담아서 미리 좀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여름철 다 지나고 나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게 그렇다면 수채 본 예산에 담아서 내년에 해주시든지 그게 맞는 거지. 지금 올라와가지고 여름 다 지나고 비 다 지났는데 지금 와서 올라온다는 거는 좀 납득이 조금 안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보시면은 신장이동 공부방 시설 개선 사업 2억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모자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뒤에 20페이지 특교세입니다. 이거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국비 2억을 받아서 합쳐서 이제 4억 원어치의 이제 전체적인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특조세가 언제 온 거예요? 8월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늦게 교부된 게. 내려왔네 그러면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담게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육청소년 과장님, 그 특교세면 좀 표시를 좀 자료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교육청소년과 자료를 보면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쓸데없는 시간을 좀 많이 허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음번 자료에는 좀 정확한 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윤아 의원님. 이윤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이 행정자치국 예산이 전체에서 한 12%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2회 추경에 2,580억, 3회 추경에 이제 17억이 이제 증가돼서 2,598억. 증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한 1,700억 정도? 1,700억 정도가 인건비로 충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산은 굉장히 많지만 빼기가 어려운 그런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신데 총무과가 1,880억, 교육청소년과가 477억, 그다음에 이제 자치행정과가 77억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협치회의 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협치회의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한 2년 정도 됐나요? 협치회가 2019년도죠. 예,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성과물이 뭐 구체적으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협치회의 운영을 해서 어떤 특장점이나 또 단점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협치회의를 매년 4회에 걸쳐 진행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진행을 했는데요. 안건을 이제 주요 안건이 한 14건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신중년 정책이라든가 주민 참여 예산, 그리고 시민 참여형 도시숲 조성이라든가 에코 플레이 주민 참여 조성 등 한 14건 정도가 의제로 다뤄져 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을 이제 건의를 해주시고 지역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현안 사항에 대해서 쟁점이 있을 경우에 협치회의 의제 안건으로 올라와서 그동안 다뤄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협치 추진단이나 뭐 실무 뭐 위원회의 어떤 그 각고의 노력에 대해서 폄훼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평택시 일단 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떤 그 역량과 이 협치회의가 굉장히 상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존재감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그 인원도 40명에서 65명으로 좀 실무위원회를 좀 늘리는 것 같아요. 늘리는 뭐 어떤 별도의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협치 조례에 보면은 4개 실무위원회 60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15명씩 나눴고요. 이 인원 자체는 그 여러 가지 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적정한 인원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협치 회의도 그동안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국민운동 단체나 자생단체나 직능단체나 또 읍면동 주민자치회나 여러 쪽에서 다뤄지고 논의되는 사항 중에서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중복된 부분은 빼고 그 중에 핵심적으로 통합적으로 가야 될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협치 회의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성과물에 대해서 또 이런 그 신규 단체에 대해서 협의체에 대해서 평가는 우리 시민분들께서 더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협치회의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국민운동본부 또 이런 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이 시의 어떤 그 예산 사업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는 제가 지난 8대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핀셋으로 뽑아서 빼내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상당 부분 이해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실천을 좀 해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뭐 이쪽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해 충돌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이나 구성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장님, 과장님 철저하게 뭐 다른 중부서 과장님도 계시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 이 구성원에서 다 빼내야 된다. 정당하게 이런 예산 사업에 참여해서 역량을 본인들의 역량을 이제 발휘를 해야지. 구성원 다 참여하고 그 또 예산 사업에 또 참여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 조금 전에 이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8대2로 지금 하는 사업 같습니다. 조례는 아니고요.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에 이제 5대5 사업으로 하자고 이제 제안이 들어온 상황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예, 그 그렇죠. 지급의 기준은 예, 맞습니다. 예. 그 8이 도구 2가 저예요? 예, 보통은 5대5로 해서 하는데요. 예, 예. 8, 2.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겠지만 어떤 그 학교의 그 학교장들의 재량에 의해서 이 어느 때는 이 인조 이런 잔디 구장을 설치를 하고 또 어느 학교장은 본인의 입맛에 안 맞는다고 또 인조 잔디를 또 걷어내고 이러는데 우리 시가 휘둘려서 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은 분명히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도 그냥 주라고 그런다 매칭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줘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과감하게 우리도 못한다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제어를 해야지. 그 학교장의 입맛에 맞는 대로 다 우리가 해줘야 되겠습니까? 어느 학교장은 인조구장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고 어느 학교장은 걷어내야 된다라고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또 어느 학교장은 학교에 담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학교장이 있고 어느 학교장은 또 담장을 허물어야 된다는 학교장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시 예산이 휘둘려서야 되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등 직업교육 거점 지구 사업 2억 원입니다. 이건 그 지방비전 출입에 의무 분담금입니까? 이제 그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교육부에 이게 이제 그 지역
경제와 이제 지역 학생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이제 하이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고요. 이 비용은 이제 저희 관련된 반도체 관련 학과의 신설,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학과의 개편, 그다음에 일반 분야로 뭐 청년, 신중년, 취약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국제대학교에서 지역이 한 일원으로 가기 위한 위탁 사업입니까? 이 성과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정확히 봤습니까?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시작한 사업이라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체계를 갖추는 기본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생이 지역에 있는 기업까지 취업이 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이 신규 사업인데 이게 추경 3회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예, 이 안에 본 예산에 그냥 태워서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이제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게 그렇게 중한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요. 네. 저희 시가 유일하게 공모가 됐고요. 그런 사업으로 전국에서 요번에 총 10개가 딱 시군과 대학가의 협업 사업이긴 하지만 전국에서 딱 10개만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이 성과물에 대해서는 꼭 한번 보고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가징수에 1억 2천만 원이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우편 요금이 인상이 좀 많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종합관제소에서 업무 수행을 충실하게 하셔서 이 과태료 징수 건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2022년도에 저희 주정차에 대한 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2022년도 연말에 그 이제 경기도 통계를 보게 되면 저희 그 시의 그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수원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도에 굉장히 그 주정차에 대한 단속에 대한 건수가 엄청 많았었고 저희가 2023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에 충분히 그런 면을 감안을 좀 못해서 그 과태료에 대한 그 우편 요금에 대한 거를 좀 예측을 좀 이렇게 좀 적게 해서 좀 이 금액이 좀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또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원시에 이어서 우리가 예, 두 번째로 맞습니다. 과태료 징수 네. 건수가 많다라는 거는 시민분들의 그 교통 의식에 또 문제도 일부 있는 것도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종합관제소에 어떠한 그 투철한 그 사명감을 갖고 단속을 해주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지금 그 예산 자체가 이제 본 예산에도 이제 반영이 돼서 네, 내년에도 그렇죠. 예. 충분히 이제 반영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그러면은 징수 금액 자체도 지금 외형적으로도 엄청나게 늘었겠네요. 네, 우편 그렇습니다. 요금이 이 정도로 늘을 예, 그러니까 정도면 작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2021년도에는 한 101억 정도 됐었는데 2022년도에는 140억이 좀 넘었었습니다. 예. 소장님 아주 훌륭한 역할을 담당하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김병숙 위원님.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회계과에 대한 세외 수입에 대해서 좀 줄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공공예금 이자 수입 관련된 사항인데요. 네네. 2022년도에는 그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공예금을 3개월 단위로 예치를 해서 거기에 대응을 했던 사항이고 2003년도에는 이제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또 금리가 좀 떨어질 거로 예상이 돼서 그 3개월 단위로 예치를 하던 것을 1년 이상 예치를 해서 이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3개월 단위로 했을 때 이제 수입되는 부분이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이자 수입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줄여서 그 세입이 이제 줄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이게 확정이 돼서 잡히면 지금 이제 감액된 부분들이 업돼서 잡힐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를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7월까지 이자 수입이 47억 4,500만 원이고요. 올 말까지 이후에 추가로 예상되는 게 한 6억 200만 원 정도 됩니다. 6억 200만 원이요? 예, 예. 그럼 3개월로 했을 때보다 지금 금리가 조금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크지는 않더라도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면 워낙 그 예치 금액이 크다 크기 보니까. 때문에 그 그러면 차이가 지금 3개월 단위보다는 1년 지금 단위 1년 단위가 그렇게 많이 이익이 발생된 상황은 아니네요. 지금 6억 100만 원이면. 네, 뭐 그렇죠. 지금 이제 마이너스 된 부분이 6억 5,500을 올라왔는데 예. 그러면은 이런 부분도 예측을 좀 정확히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설명서 보겠습니다. 10페이지. 자, 추경 예산으로 1,5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가시겠다고. 자, 이게 지금 계획이 몇 월 달로 잡혀 있습니까? 지금 추경이 확정이 되면 10월 달에 진행하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번 갔죠?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몇 번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2번입니다. 2,000시간하고 100시간인데요. 네. 2,000시간은 저희가 얼마 전에 갔다 오신 걸로 예, 알고 얼마 전에 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그 2,000시간 봉사하신 분들이 한 392명 되고요. 네, 근데 많이 안 가신 것 같던데 예, 보니까. 요 분들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희망하는 분들 중에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은 현재 한 725명 정도 나오는데요. 요분들이 초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초기에 어떤 동기부여나 여러 가지 사기 진작을 좀 끌어올려야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건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40명 정도만 더 추가로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들을 워크숍에 참여시키면 될 것 같고, 요번에 추경에 확정을 해주시면 요번 일정 부분을 감안을 해서 내년에 100시간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그 많은 인원들이 자원봉사 워크숍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드리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기획을 하고 계셨던 건데 신림제에서 잘려서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올해 봉사자들의 그 중반기, 하반기 지나서 중반기에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그동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이 조금 주춤한 상태였었는데, 아니요, 제가 여쭤본 거에서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네네. 그래서 올해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원봉사 숫자도 늘고 이제 100시간 이상 참여한 분들이 이렇게 사기 진작 차원의 워크숍을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또 활발히 자원봉사 활동이 전개되다 보니 이분들의 그 자원봉사 그 참여 워크숍 참여를 더 좀 추가해달라는 여러 본 건의가 예산에는 있었습니다. 계획이 없었던 거고 네, 있었던 거에서 그렇습니다. 다 소진이 된 거고 네, 중간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를 기획을 해서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아까 앞서서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평생교육 직업교육이라고 하셔가지고 기간이 23년 5월부터 24년 2월까지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수업이 일을 몇 시간으로 지금 정해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나요? 아까 국제대학교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념이 아니고요.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 장기적으로 이제 직업 교육에 대한 토대를 갖추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기존의 신규 학생들에 대한, 그래서 요새 이제 관련 뭐 인기 학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쪽이 신설되고 또 학과 하나는 개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 교육 과정이 추가됩니다. 이제 일반적인 분들에 대한 직업 교육 과정이 평생 이제 직업교육이잖아요. 여기 지금 운영이라고 하신 거에 평생 직업교육 운영이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평생 직업 교육은 일반 분야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특화 분야에 따른 반도체 그거는 반도체를 부특kim도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예, 근데 평생 직업교육에 대한 수업 네. 시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5월에 최종 결정이 됐고요. 네. 아직까지 지금 현재 한국연구재단이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 집행에 대한 기존에 공모할 때의 사업 계획을 전체적으로 컨설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이 컨설팅 딱 기간이 2월까지예요? 아닙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바로 그 컨설팅에 나온 결과를 갖다가 사업을 정확하게 추진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마무리되는 2억에 대한 마무리되는 기한이 24년 2월인가요? 예, 기본적으로 23년 2월입니다. 아니요, 24년 2월이죠. 예. 알겠습니다. 35페이지 보겠습니다. 32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생활민원 SOS 기동 순찰반 운영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 취약계층 신청자가 대폭 증가해서 이제 예산을 추가로 올리신 것 같은데 지금 복지 취약계층이 1,470가구에서 지금 1,420가구를 방문해서 4,089건을 처리를 하셨다고 했어요. 공공시설물을 제외하고 점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가정 방문이 이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부분 도로 분야를 많이 했고 이제 코로나가 올해는 이제 좀 여유로워지면서 가정에서 신청이 많아서 신청도 많이 하게 됐고요. 작년 12월 20일자로 또 조례 개정으로다가 그 확대가 됨으로써 이제 전체적으로다가 인원도 늘게 됐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예산 수반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조례에 따라서 이제 대상자 범위도 넓어졌고 수의 금액도 또 많아졌고요. 10만 원에서 30만 원. 그러다 보니까는 최대가 30만 예.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죠, 예, 가정에서. 지금 이게 보수자재 구입이 지금 전등하고 방충망 수전으로 해가지고 3천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이제 몇 가정 정도를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지금 가정적으로 보면은 한 400가구 정도? 3천만 원 가지고 400가구면은 전체 예산 중에서 굉장히 많은 가구 수를 차지를 합니다. 지금 2억 확보액이 2억 4,600에서 지금 이제 1,420가구하고 공공시설물하고 했는데 3천만 원 갖고 400가구를 한다는 거는 예산 대비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들어오는 거에서 지금 약간 밀려 있긴 하는데 네,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수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는 부분이고 이 취약계층의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을 소비하기까지는 그냥 참고 그냥 어떻게든 사용하시는 이런 예들이 조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치밀하게 우선적으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보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권인데요. 1,700만 원 추경을 올리셨습니다. 열람실 공간 확보 공사인데 이게 추경까지 올라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평택경찰서의 그 치안협의회 쪽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 그 관제센터 쪽에 이제 관제하는 거 외에 이제 녹화된 영상을 경찰 수사 목적으로 이제 보는 곳이 이제 있습니다. 거기에 열람실이 좀 작다 보니까 저희 그 교통과 그다음에 뭐 형사과 뭐 여청과 뭐 그런 쪽에서 이제 그 한 곳을 가지고 저장된 공간을 계속 보다 보니까 뒤에서 이제 대기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어떤 보안상의 이유로 관제 요원들이 보면은 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밀폐된 공간에 대한 곳이 필요로 하다고 해서 이제 경찰서에 대한 그쪽에서의 요청 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열람실을 별도로 그 안쪽에서 들어가는 그
문을 이제 별도로 만들어서 그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진 않은데 왜 이거 본 예산에 안 실으시고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 작년도까지만 해도 여기에 따른 뭐 구체적인 요구가 없었는데 예, 올해에 들어서 좀 더 명확하게 그런 요구 사항이 들어와서 부득이 예, 반영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으로 넘어가서 44페이지 세교동 청사 개보수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청사 임차료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1,045만 원씩 해가지고 5개월 해서 5,225만 원을 확정을 하시고 나머지 4,525만 원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전체 기정액이 9,750만 원 중에서 제가 이제 1,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나눠보니까 약 9개월 분인데 지금 전체 금액하고 계약 기간이 전체가 줄은 건가요? 일단 8월 28일부터 이제 이게 사무실을 그 주에 이사를 했고 8월 27일 이사했고 8월 28일부터 이제 그 사무를 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액 중에서 임차 개월수가 줄었기 때문에 개월수는 알겠는데 예. 나눠보니까 개월수뿐만이 아니고 금액도 좀 줄은 것 같아요. 처음에 예. 했던 것보다. 예, 그래서 얼마에서 얼마로 줄은 겁니까? 지금 이제 1,045만 원으로 된 건데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원래는 9,750만 원이었고요. 아, 그거는 여기 사업설명 기정으로 나와 돼 있듯이 있는 거고요. 거기서 4,500만 원 이제 뭐 이렇게 줄은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5개월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90, 여쭤본 11, 거는 예. 그 부분이 아니고요, 국장님. 네. 전체 9,750만 원은 기정액으로 올라온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금액 이번에 삭감되는 금액은 4,525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네. 개월수로 나눠 보니까 금액이 좀 안 맞아서 금액도 좀 낮춰진 거고 개월수도 조정이 된 거냐고 네, 여쭤본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뭐 이제 리모델링 하는 그 기간도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전체 이제 그 잔여 개월 5개월만 딱 임차료만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앞부분에 리모델링 개월수 8월 달부터 이제 그 리모델링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원래 리모델링하고 이럴 때는 좀 빼주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계약을 할 때는 그런 기간에 빼주고 저기 사인미에서도 그런 기간은 좀 빼주던데 여기는 빼지 못하셨나 봐요. 일단 뭐 이제 적당히 이제 뭐 어느 정도 타협을 이제 좀 하시지. 감안해서 이제 약간 뭐 감액한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주정차 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46페이지 마지막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 차량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쭉 해서 전체 금액 요구액이 1억 2,18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평택시 주정차 위반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주정차 단속 차량 유지관리비가 지금 이제 이게 올라왔어요. 680만 원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주전차 단속 차량을 신규로 2대를 더 이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2대 구입분에 따른 보험료라든가 관련된 유지관리비로 추가로 더 좀 예산을 더 세우게 된 겁니다. 보험료하고 유류대 이런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료라든가 그런 거 관련된 그런 비용입니다. 예. 이런 거는 조금 명시를 해주면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행정자치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설명이 보충적으로 좀 잘 안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아도 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시간적인 소모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달아주시고요.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 사업 비율을 달아주시고 변경된 매칭 사업 비율까지 달아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예산 현황 밑에다가 이렇게 달아주시면 한눈에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받고 있으니까 질문이 한 반 정도는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